고려왕비실록, 충렬왕의 모후로 순경태후로도 불리는 정순왕후 김씨. 원의 힘을 빌려 무신정권을 종려시킨 원종왕정. 원종왕정은 고려 제24대 왕이자 고려의 마지막 해동천자라는 주장이 있는데, 원나라가 추징한 시호는 충경왕이며 제23대 고종과 아내 태후의 맏아들입니다. 휘는 처음에는 전이었다 식으로 바꾸었는데, 휘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제16대 고구건왕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원종이 신하 백승현의 주청대로 휘를 고대 서주의 성군 강왕의 이름과 같게 바꾸려고 했는데, 그 이름이 평양성 전투에서 비명응사한 고구건왕의 휘와 같다는 것을 알고 기겁해 옛 이름을 그대로 썼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해동 천자라는 주장도 있는데, 찬반 양론이 있어 확정할 순 없으나 고종 때 최씨 정권이 타도당한 후 무신정권의 간섭 없이 왕위에 올랐고, 완전 허수아비였던 부친과 달리 어느 정도 권력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신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원을 끌어들이기로 마음먹은 것은 삼별초 등 무력 집단을 완전히 장악하기가 어려웠고, 이면과 이뮤무가 말도 안 되는 무리를 자행해 빠른 진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종은 고려 최후의 묘호이며 왕후 순경태후도 고려 고유의 시법을 지킨 마지막 왕후로 종묘에 안치됐는데, 이후 충렬왕부터 제30대 충정왕까지는 원나라 황제의 제후가 되어 묘호를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혹한 영홍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235년 태자에 책봉되었고, 1259년에는 몽골과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강화를 위해 태자 신분으로 몽골에 가던 중 부왕 고종이 승하합니다. 이후 당시 몽골의 실력자이자 화북지방의 총독이었던 보르직인 쿠빌라이를 아련했는데, 원래는 원정 중이던 제4대 몽케칸을 만나러 가던 중 몽케칸이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몽케칸 사후 중원 화북에 있던 쿠빌라이와 몽골 초원의 수도 카라코룸을 지키던 아리크 부카 사이에 데칸이 계승 전쟁인 툴루이 가문 내전이 벌어져 왕전 일행은 둘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고려를 넘어 한민족 역사의 운명을 갈랐다고 볼 수 있는 이 선택에서 태자는 쿠빌라이 쪽을 선택했는데, 이에 쿠빌라이는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려는 머나먼 나라로 그 옛날 당 태종이 쳐도 굴복시킬 수 없었던 나라였는데, 지금 그 나라에 태자가 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쿠빌라이의 입장에서는 데카니를 놓고 동생 아리크 부카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수십 년 동안의 전쟁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고려가 스스로 찾아와 제후국을 청하면서 명분에서 크게 앞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원종과 쿠빌라이가 친해지면서 쿠빌라이 칸의 막내딸인 제국대장공주 보르직인 쿠틀루켈 미슈를 원종의 아들인 충렬왕 왕심에게 시집 보내게 되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자신에게 온 태자 왕전을 크게 환대하고 강화를 논의했는데, 마침 고종이 붕어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고려 대왕도 공석이 되자 쿠빌라이는 왕전을 국왕으로 책봉해 고려로 속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고려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그것이 불개토품로 고려는 몽골의 속국이 되더라도 고유한 풍속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세조구제라고도 불리는데, 원나라 초대 황제이자 몽골 제국의 제5대 데칸인 쿠빌라이의 유훈이라 후대의 원나라 데칸들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한편으로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부원배들의 입성 책동에서도 고유한 정체성 유지가 가능했지만, 권문 제족의 기득권 유지 명분으로 자주 사용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고려사전료권 23, 충선왕 2년 11월 김지숙의 졸기. 원의 활리길사가 행성의 평장이 되었을 때에는 물은 노비 가운데 그 부모 중 한 사람이 양인인 자는 양인이 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하였으나 세상 누구도 저지하는 자가 없었는데, 김지숙이 말하기를 세조께서 일찍이 첩첩을 보내어 나라를 감독하셨을 적의 조석기라는 자가 양천에 대하여 하소연한 바 있습니다. 첩첩올리 삼국의 법을 적용하려고 하자 세조께서는 조서를 내려 본국의 옛 풍속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전례가 갖추어졌으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활리길사가 감히 다시 말을 꺼내지 못하였다. 결국 제대로 된 개혁을 실행한 것은 원나라가 제2계승 분쟁과 황권의 추락, 권신들의 바로 사치와 향락, 군사력의 약화, 지방 군벌들의 득세로 인해 멸망으로 향할 때인 제31대 공민왕 시기가 되어서였습니다.
원종 치세는 치욕일 수도 있는 원간섭기를 연시되었지만 고려 말이나 조선 사대부들의 평가를 보면 동정적인 것을 넘어 호의적인데 전부 무신정권의 종료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자력으로 무신정권을 끝내지 못하고 몽골의 힘을 빌렸다는 점은 비판받았는데 원종은 몽골과 손잡은 사대주의자라고 매도하고 삼별초를 자주적인 세력이라고 미화하는 것도 큰 역사 왜곡입니다. 무신정권이 양성한 삼별초도 일본군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반역을 시도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외환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죄입니다. 원간섭기와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원나라에 항복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자치권만은 지켜내며 고려의 위상을 세우려 노력한 임금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려를 원형대로 유지하려 애쓰기도 했는데 고려사 원종세가에 따르면 원나라의 압박이 거세지는데도 불구하고 황포를 입었으며 구묘제태묘를 재설치했습니다. 원종은 스스로를 지미라 칭하고 신하들에게 표문을 받는 등 현상 유지에 노력했는데 친원파 세력들이 왕세자를 본받아 몽골풍 옷을 입자고 하자 절대 조가의 풍속을 못 바꾸겠으니 죽고 나면 하라고도 했습니다. 고려 충렬왕의 모후, 정순왕후 김씨. 고려사 권팔 18 열전 권제일 후비. 원종 후비 순경태후 김씨. 원종의 후비 순경태후 김씨는 경주 사람으로 장익공 김약선의 딸이다. 책봉되어 경목현비가 되었다. 고종 22년 원종이 태자가 되자 맞아들여 비가 되었는데 충렬왕을 낳고 흥서하였다. 원종 3년에 추봉하여 정순왕후로 삼았으며 충렬왕이 왕위에 오르자 순경태후로 추전하였다. 충선왕 2년에 원무종이 제서를 내려 말하기를 옛 사람들의 아름다운 덕을 빛내고자 3세에 걸쳐 자기를 높이니 그 자손들이 조모에게서 큰 복을 받고 거듭 전에 받은 은총이 특히 가득하다. 고려국왕 왕장의 조모 김씨는 그 거동이 현숙하고도 삼갔으며 그 법칙은 부드럽고도 아름다웠다. 고려 임금의 짝이 되었고 우리 황실과도 인척으로 이어졌으니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지 않았음에 공은 무공의 부자와 같고 몸소 대야를 씻고 음식을 올리니 얘는 왕씨가 시부모를 잘 섬긴 것 같다. 한편으로는 깊은 밤에도 부지런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내전에 엄숙함을 보인 것이다. 그 아들이 우리 황실의 귀한 사위가 되었는데 하물며 어진 손자가 있어 간곡한 글을 올린 것을 들었으니 이제 영광스런 휘호를 내리고 아울러 제후의 후비에 맞는 예복과 수레들도 내린다. 중요하기로는 가문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는데 그대는 자손에게 좋은 가르침을 내림이 있었다. 영광스럽기로는 양후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으니 지미 수제사를 더할 때 와서 흠행할 것이다. 그대를 고려왕비로 추봉하겠다라고 하였다. 정순왕후 김씨는 원종의 제1왕후로 충렬왕의 모후인데 이름은 김연이며 아버지는 김약선으로 고려사에는 본래 신라 왕족의 후손인 경주 김씨 가문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죽은 후 조부 김태서와 일가들이 1254년 전주로 이주하면서 전주를 관양으로 삼게 되어 전주 김씨로 분적하게 됩니다. 그녀의 어머니 우봉 최씨는 무신집권자 최우의 장녀로 그녀는 최우의 외손녀인데 최씨 무신정권이 황실과 연을 맺어 사돈으로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혼인으로 원종 태자 시절의 입궐에 경목현비라 불렸습니다. 고종 22년인 1235년에 정식으로 원종과 혼례를 올려 태자비에 책봉되었으나 1236년 아들 충렬왕을 낳고 그 다음에 공주를 낳은 뒤 병을 얻어 16세의 어린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이때 낳은 공주도 이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어려서 죽은 듯한데 충렬왕 때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왕실의 피바람이 그나마 덜 불었을 거라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고려의 시호 전통을 지킨 마지막 왕후인데 원종 3년인 서기 1262년에 죽자 그 시호를 정순왕후라고 하면서 추증했고 아들 충렬왕이 왕위에 오르자 태후에 추존되어 시호를 순경태후라 했습니다. 그녀의 능인 가릉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위치해 있는데 희종의 성능과 시아버지의 홍능, 시할머니인 원덕왕후 유씨의 골릉과 더불어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몇 안 되는 고려왕릉 중 하나입니다. 강화 능내리 강화가릉.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를 가면 기대했던 왕릉은 없고 안내판이 없다면 고려 왕릉인지도 모를 자그마한 무덤 한기가 있는데 이 강화가릉은 고려 원종 비순경태후의 무덤입니다. 강화도 진강산 자락에는 알려진 고려 왕릉만 3개에 이르는데 고려 희종의 무덤인 성릉을 비롯해
고려 강종비 원덕태후의 무덤인 골릉, 그리고 가릉이 있고 가릉 뒤에 있는 능내리 석실분까지 합하면 4기나 됩니다. 1231년 몽골이 쳐들어오자 고려 조정은 난리를 피해 강화로 천도를 했는데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기까지 39년간 강화는 고려의 실질적인 수도고 당시 강화 인구가 3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강도 시기에 죽은 왕과 왕비들도 그렇게 강화에 묻혔는데 피장자의 신분에 따라 무덤의 명칭이 달랐으니 능, 원, 총, 분, 묘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능은 왕과 왕비의 무덤을 말하고 왕세자와 세자빈 또는 왕세손과 세손빈의 무덤에는 원을 붙이며 왕족이더라도 왕위와 관계없는 사람은 일반인과 같은 묘라 불렸습니다. 규모로 봐서는 권력자의 무덤으로 추정되지만 그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총을 붙이며 발굴이 되지 않아 무덤으로만 추정되는 것들을 통틀어서 분이라고 합니다. 순경태후의 아버지는 김약선으로 그는 당시 임금이었던 고종의 신임을 듬뿍 받던 문신인데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으니 순경태후 김씨는 요즘 말로 금수저 중에 최고 금수저였던 셈입니다. 순경태후가 세상을 떴을 때 시아버지인 고종은 이규보로 하여금 동궁비주의 책문을 짓게 했는데 태후의 미덕을 칭송하며 그녀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글입니다. 하늘이 금괴를 내리니 경사의 근원이 처음으로 열렸다. 다른 혈통이 서로였는데 너는 그 후손이었다. 외가는 어떤 집인고 대대로 대려를 맹세하였다. 적선이 모인 곳에 유전하는 꽃다움이 침체되지 않았다. 순하고 곱디 고운 수건은 유순하고 또 은혜스러웠다. 난초처럼 빼어나고 옥처럼 고왔다. 동궁의 배필이 됨은 빈틈없이 맞는 일이었다. 마땅히 집안을 이어서 능히 영원히 전하리라 생각하였더니 어찌 그리도 복록이 없어서 호련히 갔는고 14세에 빈으로 와서 16세에 가버렸다. 이규보의 동궁비주의 책문 한국고전번역원 장순범역 금괴는 순경태후의 조상인 경주 김씨 시조 김할지가 금괴에서 나왔다는 고사를 가리키며 대려는 공신의 집이 길이 장록을 누리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고려왕비실록은 충렬왕의 모후로 순경태후도 불리는 정순왕후 김씨였습니다.